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약바이오 투자 완벽 정리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었고요. 저는 일단 뭐 제약회사 출신으로 뭐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요.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한번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4대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4대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보고 제가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MO입니다. CMO가 뭐냐면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한 4위 정도 되고요. 4위인가 5위 정도 되고 일단 시가총액 67조 정도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은 CMO 회사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하면 이제 파운더리 회사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대만의 TSMC 정도 되고요.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CMO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장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이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삼성전자를 사셨으면 수익률만 따지면 한 1,300배 정도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한 13억 정도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샀을 때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도 미래 먹거리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잡은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약품.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30%. 예, 제약바이오가 되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와서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하고 그리고 삼성은 잘하는 게 이제 자본력이 있으니까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납품기를 맞추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 CMO 분야 전 세계 1위가 스위스 론자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스 론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지금 CMO 1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좋아하는 회사고요. 1등 기업이니까 이런 회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는 왜 삼성전자를 안 사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예를 들면 8만 원이라고 하면 주가가 이게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4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8만 원이 16만 원을 가야 어떻게 보면 2배를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50조가 900조를 가야 2배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시라는 게 뭐냐면 그 450조가 900조가 하는 게 너무 헤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삼바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조금 시가총액이 또 저렴하고 좀 이제 67조가 뭐 한 120조, 130조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또 이제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뭐 하는 회사냐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데요. 제약은 어떻게 보면 원료가 이 구분하는 게 원료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제약 회사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바이오 회사라고 하는데 이 구분하는 게 이 원료.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는 뭐냐 원료를 케미컬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약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회사들은 제약회사라 그러고 바이오 회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원료가 단백질 구조. 그래서 뭐 배양하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백신이라든지 닌겔이라든지 이런 물약들이 많습니다. 배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료를 케미컬로 만드냐 원료를 이제 단백질로 만드냐에 따라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총이 한 44조도 됐는데 이제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있을 때 좀 미래 먹거리를 뭘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았던 건 우리나라 이제 제약 회사들이 이제 성장한 게 보면 신약을 개발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특허 오리지널 약들이 만료가 됐을 때
복제약을 빨리 만들어서 이제 진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복제약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비아그라라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그게 예를 들면 화이자 제품인데 그 화이자의 그 비아그라가 이제 한번 처방받을 때 한 알당 예를 들어 한번 팔 때 이제 한 10,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연구라든지 임상하는데 비용이 제일 신약하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이 연구 개발하고 임상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특허가 풀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 뭐 한미라든지 대웅이라든지 이제 요 카피해서 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이런 케미컬을 카피하면 제네릭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88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내는데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약 비아그라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진출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한미라고 하면 7,000원의 약가를 세팅합니다. 그래도 복제를 했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비 임상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마진이 30%를 싸게 팔아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미가 7,000원을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두 번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밀렸잖아요. 그리고 한미가 가져갔던 거를 또 가져오려고 그러면 영업을 더 해야 되고 또 약가도 또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뭐 5,000원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출하는 애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시장도 가져오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마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복제학의 핵심은 뭐다?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윤 회장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의 의약품들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연이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너무나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됐던 약들을 카피를 해서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이오 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시판까지 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론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죠. 신약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CMO 바이오 시밀러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2대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세 번째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몰빵하고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알티오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알티오젠은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지방 주사로 만드는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C,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리가켄 바이로라고 ADC 분야는 이제 항체하고 약물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요 기술이 이제 전 세계 1위가 다이치 상교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은 리가켄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중 항체, 뭐 ABL 바이오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알티오젠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검증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키투르다 머크의 그 회사랑 이제 앞으로 이제 로열티로 이제 1조 이상이 확정돼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되게 저렴하다라고 해서 지금 몰빵을 투자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조금 리스크 없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얼마 전에 유한양도 이제 신약을 개발했지만 뭐 우리나라 또 HLB 뭐 진양공 회장도 유명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개발은 되게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보세라님 요 표적 항암제 요거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쪽박인 회사에 제 전재산 투자하기에는 되게 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신라젠 같은 뭐 시가총액 20조도 가고 했지만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뭐 예전에 뭐 바이오메드지만 헬릭스미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약 개발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시판까지 힘들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신약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이상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비파마들한테 라이센스가 에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3상부터는 조 단위로 이제 임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 보통 웬만한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는 3상까지 진행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비파마들이 될 만한 애들은 2상 때 미리 라이센스 인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임상 비용 대줄 테니 나한테 이거 판권을 넘겨라. 그리고 개발을 해서 임상 3상 통과해서 시판하게 되면 내가 로열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항암제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은 보통 목표가 우리나라가 이상을 이제 임상을 잘하고 나서 이제 비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게 여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3상을 직접 하겠다라는 업체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좋으면 이제 비파마들이 가만히 안 놔뒀겠죠. 그리고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일본에 애로 한다 뭐 한다 했는데 결론은 지금 뭐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니까요. 저는 HLB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사람 견지에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4대 먹거리 크게 이제 CMO, 바이오시밀러 이런 플랫폼 기업, 이제 신약 개발 요 네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4대 먹거리라고 제약바이오 4대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일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이거든요. 이 항암제 시장의 제일 큰 학회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미국 아스코, 미국 아마케, 하반기에는 유럽 아마케, ESMO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이제 전 세계 두 번째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형 변경 플랫폼의 핵심은 정맥 주사를 3시간, 4시간 맞는 거를 이제 피하 지방 주사, 그냥 뭐 백신처럼 이렇게 맞는 게 5분, 10분으로 줄일 수 있는 요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가졌는데요. 올해 이제 알티오젠이 또 주가가 많이 간 이유가 이 SCC예요. 을 가지고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다잘렉스라든지 옵티보, 티센틀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의 신약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율이라든지 반응률 이런 부작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존율하고 반응률은 되게 좋아지고 제형 변경만 했는데 동일한 약품인데 이제 부작용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SC 제형 변경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덩달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제형 변경 플랫폼 대표 기업인 알테오젠이 주가가 지금 현재 30만 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맥 주사가 피하 지방 주사로 바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항암제의 큰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지수를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사도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이 4.6조 20년도에 계약했던 키트루다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야 될 건데요. 일단 이제 전 세계 1위의 약품입니다. 키트루다가 거의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1등의 약품이랑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20년도에 그 알테오젠이 4.6조 그런 라이센스 기술 이전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빅파마들이랑 이렇게 조 단위로 계약을 할까?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 다니면서 한미가 예전에 이런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뭐 요렇게 에러하면서 이제 한 10만 원 하는 게 80만 원 가는 걸 봤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이런 케이스거든요. 키트루다는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 1위다. 그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33조 매출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 계약을 하면서 로열티 계약을 했는데 5%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1.5조 이상 이제 로열티로 받는 겁니다. 로열티.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3조 매출하고 영업이익 1조 해서 이제 시가총액 60조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만 1.5조 이상 예측이 되니까 이거는 솔직히 쌈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약사상으로 이제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뭐 아까 신약처럼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고 그거가 아니라 그냥 제형 변경 플랫폼이라 이제 크게 이제 그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사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피하지방 주사로 다 판매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쪽 머크 대표가 한 얘기고, 그래서 모든 계약사상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이벤트가, 메인 이벤트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주가는 그 키트루다 독점 계약과 그 제형 변경 플랫폼 때문에 이제 아스코 발표 때문에 30만 원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가면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이 오를 뭔가 이슈가 있냐, 이벤트가 있냐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그 첫 번째가 ADC 분야 1등 다이치 상큐 라 NO2 SC 제형 변경, 요 기술이 기전 이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리포트상으로는 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발표 나기 전에 빨리 이제 좀 많이 여윳돈 있으시면 사시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마 이 ADC 분야 1등 다이치 상큐랑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는 최소 한 2배 정도는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만원까지는 키트루다의 그 매출 기반으로 해서 왔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ADC 여기 나오면 지금 주가보다는 한 45만원, 50만원 이상 갈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큰 이벤트는 키트루다 이제 그 SC 제형이 삼상 종료가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시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올해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호재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4대 먹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몰빵 투자하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를 사서 이제 기다리면 돈을 번다라는 게 제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내용이고요. 그 좋은 회사라는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후 뭐 10년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여윳돈이 있을 때 계속해서 모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크게 이제 좋은 수익을 나셔서 부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긴 시간 동안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